지난 19일 우리 대학교 사회학과 류석춘 교수가 발전사회학 강의에서 위안부는 매춘산업의 일종이며 반박하는 학생들을 상대로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습니다. 지난 19일 저녁 7시 반 조국 법무부 장관의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가 우리 대학교 학생회관 앞에서 개최됐습니다. 지난 8월 1일 일명 강사법이 시행되면서 강사 배정과 강의 계획서 입력이 지연되고 강사법 정착에 대한 우려와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연세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첫째 주 YBS 뉴스 김희선, 정성호입니다. 우리 대학교 사회학과의 류석춘 교수가 발전사회학 강의에서 발언한 내용이 대내외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일본군 위안부를 두고 매춘산업의 일종이란 표현을 사용한 건데요. 자세한 소식 이다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일 우리 대학교 사회학과 류석춘 교수가 발전사회학 강의에서 위안부는 매춘산업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습니다. 학생이 주장을 반박하자 류 교수는 학생을 상대로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 라고 대응했습니다. 학생들은 류 교수의 발언이 학생을 상대로 매춘을 권유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며 이는 개인에 대한 인격 모독이자 성희롱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사회학과 학생회는 22일 강의 중 혐오 발언을 자행한 류석춘 교수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여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수업 중 학생과의 질의응답에서 그런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건 교수 학생 간 위계를 이용한 명백한 폭력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당시 강의실에 있었던 많은 수강생이 불쾌감을 느꼈고 이는 교육자로서는 해서는 안 될 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류 교수는 23일 공식 입장문에서 학생들이 같은 질문을 반복하기에 궁금하면 학생이 조사를 해보라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학생들은 류 교수의 강압적인 수업 분위기도 지적했습니다. 강의실 내에서 이뤄진 건 자유로운 토론이 아니라 폭력적인 의견 강요였단 겁니다. 이와 같은 논란에 대해 사회학과 학생회, 사회과학대학 운영위원회 및 중앙운영위원회는 류 교수가 해당 발언을 사과하고 학교 본부가 징계를 내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우리 대학교 측은 23일 류 교수의 발전사회학 강의를 중단하고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발전사회학 강의가 임시 휴강된 가운데 기존 수강생들을 위한 대책 또한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BS 뉴스 이다연입니다. 지난 9월 19일 우리 대학교 학생회관 앞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가 개최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정창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일 저녁 7시 반 우리 대학교 학생회관 앞에서 연세 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 촉구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집회는 입장문 낭독, 연사 발언, 자유 발언, 서울대 고려대 집행부와의 공동선언문 낭독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집회를 주최한 집행부는 입장문 낭독을 통해 조국 법무부 장관은 여러 의혹이 해소되지 않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 장관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집행부의 단장 강지훈 씨도 연사 발언을 통해 불의와 정의롭지 않은 모습에 분노해 이번 집회를 주최했다고 밝히며 조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불의와 정의롭지 않은 모습에 분노가 더 컸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대학교 재학생과 물리학과 이사면 교수를 비롯한 개인 연사들도 발언을 통해 조 장관이 임명된 사실을 비판했습니다. 한편 우리 대학교에서 개최된 집회에 대해 학내 여론이 갈리기도 했습니다. 집행부가 학생증과 졸업증명서를 통해 집회 참석자의 신원을 확인하긴 했지만 재학생의 집회 참석률이 저조한데도 연세란 명칭을 붙일 수 있냐는 겁니다. 더불어 총학생회 차원에서 집회를 주관하는 고려대, 서울대와 달리 이번 집회는 총학생의 개입 없이 재학생과 졸업생이 직접 집회를 열었습니다. 주최 측에서 집회와 관계없는 정치적 발언을 자제해달라고 말하긴 했지만 정부가 가짜뉴스를 퍼뜨린다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화성 연쇄살인범 진범이 B형인데 그 정부에서 DNA 일치한다는 사람은 O형이라고 합니다. 이거 조국 사태 덮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가짜뉴스 내보낸 거 아닙니까? 한편 집회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도 이번 연세대학교 집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내비쳤습니다. 이번 시위에 정치색이 나타났기 때문에 시위가 잘못됐다라는 것은 사후적인 평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이게 또 연세대학교라는 어떤 교육 공간에서 이루어진 시위가 의미를 가지려면은 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더 명확하게 미리 설명이 되었으면은. 집회에 참여한 학생들이 주장하는 공정성과 정의에 대해 재고를 촉구하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학내 집회 참여 학우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조차 누리고 있는 학벌 구조의 특혜나 이득, 또는 우리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불평등을 어떻게 구조적으로 개선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은, 질문은, 목소리는 성명서와 집회에 담겨 있는지 꼭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주장과 의견이 충돌하며 혼란스러운 요즘,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건설적인 논의의 중심에 연세의 이름이 앞장서길 바랍니다. YBS 뉴스 정창경입니다. 이번 학기부터 개정 고등교육법, 일명 강사법이 시행됐습니다. 이로 인해 강사 배정과 강의계획서 입력이 지연되며 학내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조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8월 1일 시간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일명 강사법이 시행됐습니다. 강사법 시행과 함께 이번 학기 수강 신청엔 강사법 정착에 대한 우려와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강사 배정과 강의 계획서 입력이 지연되는 문제 외에도 강사법으로 인해 수업수가 감소되고 경쟁률이 심화된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총학생회가 수강 신청 이틀 전인 8월 5일 게재한 자료에 따르면 약 400개의 강의의 담당 교수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우리 대학교 재학생 A씨는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강의의 수가 줄어들고 정원수가 줄어들어 수강 신청이 불편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에 우리 대학교 교무처 학사지원팀은 교육부의 강사법 시행 세부 지침 통보가 늦어지면서 강사 및 비전임 교원의 공개 채용이 지연됐다고 밝혔습니다. 교무처 김성문 부처장은 강사법 시행 전인 2018년도 2학기 대비 강사법 시행 후인 2019년도 2학기에 비전임 교원이 담당하는 총학점이 98%로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학사지원팀은 마일리지 수강 신청만으로 수강 신청에 성공한 비율을 안내하며 경쟁률이 심화는 강사법의 여파로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총학생회는 이번 학기 혼란에 대해 대응해오고 있다고 밝히며 강사 채용이 완료됐기에 다음 학기부터는 편람 관련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강의수 변동이 있는지 저희 총학 차원에서 조사를 해서 특히 교양 과목 같은 경우는 강사법의 여파로 보이는 그 강의수 축소가 좀 일부 있었던 것으로 저희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학협의체 등을 통해서 학교 측에 강의수를 계속해서 늘려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학교도 좀 호응을 해주셔가지고 다음 학기부터는 교양 과목도 좀 늘어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한편 전공별로 1학점 강의 UT 세미나가 신설된 걸 두고 강의 지표수 상승을 위한 대응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4단계 BK21 사업 선정 지표 중 학문 후속 세대에 대한 강의 연구 기회 제공이 주요 평가 지표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교무처는 부분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학문 후속 세대가 전공 분야 교육을 담당하고 학부생에게 대학원 진학을 포함해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취지임을 밝혔습니다. 이제 막 첫 발을 내디딘 강사법, 강사 처우 개선과 함께 학생들의 수업권이 존중받는 방향으로 정착되길 바랍니다. YBS 뉴스 조윤정입니다. 일교차가 심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세하고 여러분들께서도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